(31번) 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는요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식물 암수 배우자가 융합된 접합자예요. en. 염색체 종서는 en이고 앞으로 배가 식물체로 분화돼요. 육은 유화, 자엽이 여기 배에서 자라납니다. 32번 작물 6종에서 기본식물을 유지하는 곳은, 우리가 기본식물 포에서 기본식물 종자가 생기고 기본식물 종자가 원원종포로 가요. 원원종포에서 원원종이 생기고 원원종이 원종포로 가요. 원종포에서 원종을 생성하고 원종이 최종포로 갑니다. 최종포에서 드디어 보급종을 생성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급종을 이용해서 작물을 이제 키우겠죠. 그때 이 기본식물, 최초로 개발한 그 기본식물포는 육종가 혹은 육종기관에서 개발합니다. 33번 피자식물, 같은 말로 속시식물인데요. 배우자의 형성 과정 중에서 배낭이 생기는 세포의 개수로 옳지 않는 것은, 세포의 개수예요. 세포의 개수. 난세포는 1개, 반쪽세포는 3개, 조세포는 2개, 극핵은 2개입니다. 34번 여교배를 바르게 표시한 거는 A랑 B, 그리고 또다시 A, 교잡한 게 바로 여교배입니다. 우량품 중에서 한두 가지 결점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하는 6종 방법이고요. 양친 A, B와 교배한 F1을 다시 어느 하나 교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그 다음에 B,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여교배입니다. 35번 잡종 강세를 이용하기 위해 구비해야 될 조건이 아닌 것은, 1의 교잡에 많은 종자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교잡의 조작이 편리해야 돼요. 그리고 1대 잡종이 실용상 유리해야 됩니다. 3번이 왜 틀렸냐면요. 단위 면적당 재배에 필요한 종자량이 적어야 됩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겠죠? 답은 35번의 3번입니다. 36번 채소 작물에서 불임성이 일어나는 원인이 아닌 것은, 불임성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답이 비료를 많이 주거나 비료 부족이 일어나서 영양이 불균형이 됐을 때, 그리고 이형의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 이형 예. 우리가 장주와 단주와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때 수분 수정 과정이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로 형태의 그런 너무 차이가 나서 수분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형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 발화하여도 차대가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 발화하여도 뭔가 그 이후에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불임성이 되는 경우입니다. 4번 배의 발생 중간에 생육이 기성되는 경우는 정상적인 종자의 생육 과정이에요. 답은 36번에 4번. 멘델의 유전 법칙이에요. 라지 알랄, 스몰 알랄의 교잡 시에 F2 세대에서 우성과 열성의 표현형 분리비는 3대1이죠. 이게 바로 분리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에요. 멘델의 제1법칙이고요. 우성이 나타난 잡종 제1대 F1을 자가수분하면 그게 제2대죠. 그게 우성과 열성이 3대1로 나타난다 라는 뜻인 겁니다. 38번 농작물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농작물의 고유한 특징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양 번식을 통해서 그 작물체의 특성을 보존하거나 격리 재배해서 다른 그런 유전 자원이 교잡되지 않게 하거나, 원원종을 재배해서 그 작물의 체중 체계를 유지시키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연 교잡하면요 방임 수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꽃가루가 섞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농작물의 특성을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답은 38번의 1번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문제네요. 왜냐면요, 전 멘델의 법칙, 유전학의 아버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39번 다음 중 근대 유전학의 토대 및 육종학의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사건. 멘델의 유전 법칙의 발견이겠죠. 유전 법칙의 분리법칙, 우열의 법칙, 독립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를 발견해준 멘델님 덕분에 우리가 이제 육종학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거죠. 답은 39번에 3번. 40번입니다. 인공교잡 육종 시에
반드시 재홍, 수수를 제거해야 하는 것은 답은 암수 한 꽃. 같은 말로 양성화죠. 자, 이 양성화에서는 수수를 제거하고 다른 꽃가루를 암수에 수분시켜주는 것이 인공교잡, 인공교배라고 합니다. 타가수정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잡종광수 입종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유전자원을 개발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웅 많이 합니다. 41번. 단일성 작물에 해당되는 것은 담배예요. 이거는 그냥 한 번씩 더 보시고 꼭 중요하니까 틈날 때마다 하루에 한 개씩 장일식물 시금치, 단일식물 벼, 담배, 중일성 식물 이거는 일장에 관계없으니까 가지과 밭과 장미, 중간식물은 사탕수수 틈날 때마다 외워두세요. 처음엔 너무 많아가지고 헉하지만 한 땀 한 땀 외우다 보면 또 별게 아닌 게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에너지 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42번. 싹이 틀 때 씨앗이 토양 표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것은 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또 헷갈리실 수 있겠죠? 토양 표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데요. 이게 지하 발화형 작물인 거죠. 답은 옥수수. 나머지 거는 지상 발화형 작물입니다. 43번. 작물의 밝은 촉진에 가장 효과적인 식물은 호르몬은 옥신이에요. 옥신은요, 밝은을 촉진시켜요. 그래서 삽목하실 때 우리가 루톤이라는 밝은 촉진제 가루를 묻혀서 삽목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옥신 호르몬이요, 너무 강하게 처리해 버리시면 이게 이제 제초제의 그런 특성도 나타냅니다. 제초제의 특성도 나타내서 적당량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44번. 일반적으로 가을에 파종하는 작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보리. 보리는요, 추파 작물이에요. 가을에 파종해요. 그리고 맞아서 저온을 맞아서 이제 춘화 현상을 통해서 저온을 맞아야지만 그 이듬해에 이렇게 이제 보리 열매가 달리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 같은 경우에는 추파 작물이다. 보리, 밀. 45번. 채소나 과실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은 CA 저장입니다. 컨트롤 오토모션 저장이라고 해서 대기의 조성을 인공적으로 조절해서 과수의 저장 환경과 품질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46번.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다른 것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4번에 대한 내용은 유효 온도가 아니라 적산 온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산 온도는 작물의 발화부터 성수까지 하루의 일평균 기온을 더한 거예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문제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나올 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47번. 벼에 바이러스병을 매개하는 해충. 이 애멸구가 바이러스병을 매개합니다. 그래서 애멸구를 없애주셔야 바이러스병이 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바 이렇게 외워주세요. 에바다. 48번. 종자가 발화하는 데 필요한 환경 조건. 수분, 온도, 산소 플러스 광이겠죠. 49번. 벼를 저장 및 도정하기 알맞은 벽시 수분 함량은 벼를 저장하실 때 수분 함량이 적어야 장기가 보관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2% 이하로 보관하셔야 됩니다. 너무 적으면 건조해지는데 이 12% 정도가 이제 도정하기, 벼 알알을 깎기에 가장 알맞은 벽시 수분 함량이에요. 다른 것도 한번 보고 가세요. 재현된 쌀을 현미라고 하고요. 정백미는 현미 무게의 92%, 그리고 벼의 과피 껍질을 벗겨내는 것을 재현이라고 한다. 재현율은 벼 무게의 70에서 80%이며 부피는 55%이다. 다 기출된 문제이니까 이 내용도 꼼꼼히 봐주세요. 50번. 우리나라 농경지 작물의 재배 면적이 가장 큰 거는 벼, 채소, 과수, 두류입니다. 두류는 콩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논벼예요. 밭벼 아닙니다. 논벼가 가장 재배 면적이 큽니다. 51번. 유료 작물이 아닌 것은 기름 짜는 작물이 참깨, 들깨, 유채, 참기름, 들기름, 유채기름 있죠.
그런데 모시풀은 섬유작물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52번. 노후와 답의 계량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우리가 답하면 논이에요. 노후와 논. 식물 영양분이 하층토로 용탈,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집적되고 자토층의 성분이 부족한 토양을 노후화 논이라고 합니다. 토양색은 회백색, 담수하면 청회색을 나타내요. 황화수소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고 뿌리 활력이 감퇴됩니다. 깨씨 입마름병이 생겨요. 이거엔 대책은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거나 조기 재배, 빨리 재배하거나 무황상금 비료를 뿌리거나 추비, 덧거름 중점으로 시비하거나 그리고 옆면 시비하기도 합니다. 혹은 영양분이 많으면 산액으로 객토를 합니다. 답은 52번에 3번. 53번이에요. 옥수수의 생육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옥수수는요, 에너지가 높은 그런 햇빛을 필요로 하지만 단일성 작물이에요. 아마 이거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가수정이 아니라 타가수정이고요. 타가수정이기 때문에 수꽃이 암꽃보다 4, 5일 먼저 피어야 돼요. 그리고 토양 수분이 보통인 경우에 이 생육에 알맞은 온도는 26도에서 32도입니다. 54번. 연작의 피해가 가장 큰 작물은 수박, 가지, 고추, 인삼입니다. 이 연작의 피해가 큰 작물들은 보통 과수 종류들이 많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마, 인삼, 이런 수박, 가지, 토마토, 이렇게 열매 채소 같은 경우, 그리고 아마, 인삼,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요. 꼭 알아두세요. 55번. 중복 수정을 하는 작물 중 웅액이 극핵과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씨앗의 기간은 배젖, 배육이죠. 56번. 적산 온도의 정의로 옳은 것은 작물의 발화에서 성숙까지의 일평균 기온을 합산한 온도예요. 자, 앞에서 나왔는데 여기 또 나왔어요. 만약 실제 시험장에서 이러시면은 앞으로 문제를 넘어가셔도 돼요. 이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앞뒤로 문제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적산 온도는 sum of temperature라고 해서 작물의 발화부터 수확할 때까지 하루하루 평균 기온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작물이 생육하는 데는 총 온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언젠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루하루 매일매일 온도를 다 더하는 거죠. 그 온도를 알면 그 지역에서 재배 가능한 품종을 아실 수가 있고 생육 시기가 여름일수록 더 많은 적산 온도가 필요하고 생육 기간이 긴 작물일수록 더 많은 적산 온도가 필요하겠죠. 57번 잡초의 해, 피해가 아닌 것은 자 57번에 4번 수량 손실이 감소한다. 자 수량 손실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답은 57번에 4번입니다. 자, 이거 잡초의 해라고 쓴 게 맞아요. 근데 혹시 이 해가 헷갈리실까봐 피해라고 생각하시면은 둘 다 맞는 말이니까 문제가 그대로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요. 문제를 꼼꼼히 읽어봐 주세요. 58번. 다음 중 토양 공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경을 하면요. 심경이 뭐죠? 깊게 땅을 파는 거죠. 토양의 깊은 곳까지 용기, 기체량이 증가한다. 이게 맞습니다. 1번은 왜 틀렸냐면 점질 토양은 비모강 공급이 많고 토양 용기량이 작다. 그리고 미생유기물을 시용하면요. 이 미생유기물이 이제 우리가 이제 숙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호흡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집니다. 식물이 생육하고 있는 토양은 뿌리의 호흡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이보다 낮아진다. 이런 게 아니라 뿌리 호흡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이보다 높아져요. 그래서 식물이 생육하고 있는 그런 토양 같은 경우에는 호흡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뿌리 호흡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이보다 높아진다는 점 알아두세요. 59번. 적산 온도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작물이 싹트기에서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적산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보시면 여름 작물이 벼, 담배, 조, 메밀, 콩, 겨울 작물, 봄 작물 이렇게 있는데요. 벼가 적산 온도가 3,500에서 4,500도까지입니다. 여기에서 그나마 제일 낮은 건 메밀이겠네요. 메밀.
이게 메밀이 왜 낮냐면 재배하는 기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낮은 거예요. 그리고 추파 맥류는 가을에 뿌리니까 좀 짧은 거고, 봄보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온에서 자라나니까 적성 온도가 좀 낮습니다. 60번 도열병, 오갈병, 흰 잎마름병, 잎진무늬 마름병. 이 병이 생기는 작물은 벼예요. 자, 도열병, 오갈병, 흰 잎마름병, 잎진무늬 마름병. 자, 벼, 콩, 감자, 옥수수 주요 작물이에요. 이런 작물들의 주요 병 정도는 눈으로 익혀서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